이렇게 먼저 도착한 제품 A, B는 발송을 하였고 다른 제품만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며칠 뒤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고객한테 간세 고지가 나갔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고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산지석입니다. 유튜브 제작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이야 물론 편집자님께서 해주고 계시지만 제 본 사업들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제작한다는 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초반이라 실수도 많고 제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만큼의 영상이 제작되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장점이란 건 마치 글쓰기와 같이 초안을 잡고 정리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제 스스로도 공부가 되고 뭔가를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영감을 얻고 정리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구독자분들도 힘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로그든 전자책 같은 글로 적는 무엇인가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하고 싶은 것만 늘어나니 큰일입니다. 초반이라 보니 기획하는 만큼 퀄리티도 떨어지고 내용도 많이 부족한데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바탕으로 제작하다 보니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편하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문건은 제품 자체가 가볍기도 하고 기존에 판매를 해본 제품이라 검증이 되어서 나름 꿀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문 후 단계에서 벌써 두 가지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대비한 문제점들이라 어떻게 풀어내 나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앞전 시간에 설명한 대로 이미 끝난 상태고 제품도 이렇게 배대지에 잘 도착하여서 검수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재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타오바오 1688, 알리 이렇게 나누어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1688 판매자가 낱개를 맞추지 못하고 제품을 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제품들은 다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닉네임 초코머니로 활동하고 계시는 제 중국 파트너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688 판매자에게 초코머니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중국이 지금도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공장인지 위탁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남경 지역이라 발송이 현재 불가하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 봉쇄 사실이 맞고 다행히 요즘 중국은 작년처럼 봉쇄 기간이 길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이내에는 정상화될 걸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 이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한테 연락을 합니다. 우선은 고객한테 배대지에 도착한 제품 검수 사진을 제공하고 현지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엔 아무리 고객이 급하다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랑은 기존에 도착한 제품부터 먼저 발송을 진행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일로 저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이든 사업이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변수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미리 대비해두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제품 수량이 안 맞든 파손이 됐든 그러한 상황에서는 판매자랑 바로 소통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체크를 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재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빠뜨린 중요한 협상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나는 100위안짜리 제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제품을 발송을 하고 있지 않길래 문의를 해보면 제품 가격이 올랐다. 100위안이 아닌 120위안, 130위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량 주문 같은 경우에는 꼭 고객이랑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중국 공급처에서 결제를 마쳤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수량만큼 취소를 하거나 혹은 올린 금액만큼 제 마진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우리 중국 배송지 도착 전까지는 100%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꼭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 손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급하게 촬영하다 보니 저번 시간에는 이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고요. 이 부분 또한 꼭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원래 프로세스대로 판매자에게 보낸 사진과 배대지에서 검수 결과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업체별로 A, B로 배대지에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1688에서 도착한 제품은 별도 표기 없이 검수만 하고 발송하면 될 거고요. 이렇게 먼저 도착한 제품 A, B는 발송을 하였고 다른 제품만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며칠 뒤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관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고객한테 관세 고지가 나갔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고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이번 건은 금액도 큰데 또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관세사 배대지를 확인해보니 배대지에서 저희가 입력한 신고 금액을 환율 계산을 잘못해서 가격을 너무 높게 인보이스가 작성되어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오버밸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간혹 세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신고 가격이 낮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언더밸류를 의심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엔 배대지 측의 실수로 반대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관세를 낮추거나 혹은 내지 않기 위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오픈마켓 판매 가격이 아닌 해외 현지 구매 가격으로 신고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엄연하게 탈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러 번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가 들어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순간의 욕심 때문에 언더밸류는 꼭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세관에서는 구매대행업자가 배대지에서 제품 발송 시에 구매대행 업체 정보랑 쇼핑몰 판매 URL 첨부를 의무화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곧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인지 고객이 구매한 가격이 얼마인지 바로 요청 없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번 건은 고의가 아니었지만 이런 경우엔 세관에 가격 정정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수입자가 누구인지 현지에서 정정 가격과 함께 오픈마켓 판매 가격, 현지 구매 내역 등을 첨부해서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저는 또 한 번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설명한 뒤에 필요 서류를 고객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직인이 아니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반려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사인이 아닌 직인 요청을 하여 배대지에 다시 보내줍니다. 고객한테도 죄송하고 실수를 한 배대지에도 화가 나지만 사업이란 게 사람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고 배대지에 화를 내어봐야 얻을 것도 없으니 쿨하게 사유서를 보내줍니다. 이번 주문건으로 이 고객과 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역시 협의를 해서 마진을 400만원 정도 올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체크리스트 항목도 하나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나하나 노하우가 되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돌발 상황이나 크고 작은 디테일한 문제점들을 강의나 유튜브 정보를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제품도 팔아보고 반품도 받아보고 이렇게 통관이나 배송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을 찾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비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제가 말하는 리스크 분석, 리스크 대비입니다. 정정 서류가 인정되어 통관이 원활히 되고 고객이 제품에 하자 없이 제품을 수령하고 정산까지 완료되면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대량 주문편은 마지막 편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꼭 다음 편에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대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 제 입장에서도 사건 사고가 이렇게 터질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업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이런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발전의 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불안한 시기를 최대한 즐기고 버티면서 1850만원의 수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통관 관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도 스트레스는 있지만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려울 것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사히 정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최종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